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조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타로점을 보러 오신 30대 중반 여성분의 타로 재회운과 점성술로 여성분의 연애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재회운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어진 연인을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과, 두 번째는 마음 정리를 다 하시고 타로술사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로점을 보러 오신 여성분은 5살 연하 남성과 3개월을 만나고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남성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타로점을 보러 오셨습니다. 자, 사용한 스프레이드는 매직 7 스프레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여성분이 뽑아주셨고, 마지막 조언 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이 세븐 스프레이드를 해석하실 때는 1번과 4번, 2번과 3번, 5번, 6번, 7번, 8번을 짝지어서 해석하시면 좀 더 쉽고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동영상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세븐 스프레이드는 해석하시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소드 9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9개의 칼이 머리에 꽂혀서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미지의 이 카드는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롭다롭고,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서 속 시원하다, 혹은 고민거리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카드는 지팡이 여왕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남자 같아 보이기도 하는 중성적인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지팡이 여왕 카드를 뽑은 여성분들을 보면 대부분 외모는 한미모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면은 여성스럽고 이쁘더라도 내면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여성분들을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무엇인가 못마땅하고 심사가 뒤틀린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과 4번을 짝지어서 읽으면 고민거리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불편하다 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카드는 지팡이 4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듯한 이미지의 이 카드는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을 때 정방향으로 이 카드가 나오고,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좋았던 시절이 깨지고 헤어졌음을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카드는 교황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연애운에서 교황 카드는 서로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정방향으로 나오나 역방향으로 나오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서로 다툼의 정도가 더 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연결해서 읽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졌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온 카드는 컵 8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야밤에 쓸쓸히 어디론가 떠나간 듯한 이미지의 이 카드는 헤어진 남성이 여성을 떠나갔음을 나타냅니다. 정방향으로 나오나 역방향으로 나오나 의미는 비슷한데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거나 은근히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나온 카드는 컵 4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못마땅해서 받아주지 않는 이미지의 이 카드는 정방향으로 나오면 못마땅해서 받아주지 못한다로 보고,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못마땅하지만 받아준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을 연결해서 읽으면 떠나갔던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줄 텐데 입니다. 7번째로 나온 카드는 컵 시종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뺀질뺀질한 모습에 철없이 웃고 있는 이미지의 이 카드는 보통은 나이가 어린 연하를 나타내거나 뺀질뺀질하고 철이 없는 연하를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정방향으로 나오나 역방향으로 나오나 의미는 비슷한데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뺀질뺀질하고 철없고 바람기가 있는 상대를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뽑은 조언 카드는 소드 에이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큰 장검이 거꾸로 내려쳐진 이미지의 이 카드는 정방향으로 나오나 역방향으로 나오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끝났다를 나타냈는데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옵니다. 7번과 8번을 연결해서 읽으면 뺀질뺀질한 그놈과 완전히 끝났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8번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떠나갔던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못마땅한 척 다시 받아주려고 했는데 뺀질뺀질한 그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입니다. 이 카드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이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완즈 킨으로 나온 여성분들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외적으로는 외모가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자존심이 조금 강하시고요. 그리고 고집도 세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이 완즈 킨을 뽑으신 여성분들 보면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본인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만나는 남성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 수가 있죠. 이 카드를 뽑은 여성은 미모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여성일 것이다. 성격적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셀 것이다. 그리고 5번, 6번에서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 본인이 먼저 이 남성을 찾아간다든지 다시 만나자라고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카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 시종인데요. 컵 시종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외모는 굉장히 좀 뺀질뺀질하게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적으로는 약간 어리고요. 철이 없고요. 그리고 컵 시종으로 만약에 내가 만나는 남자로 나왔다면 가장 안 좋은 것은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게 뭐 특이하게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추가되네요. 이 여성분이 만나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좋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남자를 기다리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분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 직업을 제가 여쭤봐 봤는데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카드 2장으로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가 있고요.
여성분이 이 타로점을 보러 왔다 가신 후에 제가 3달이 지났을 때쯤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그 남성분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남성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여성분의 네이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우스는 정갈자리이고요. 정갈자리 주인인 화성은 6하우스 양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연애운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5하우스, 7하우스, 그리고 금성을 봅니다. 여성분의 7하우스에는 황소자리에 금성이 도머서이를 얻고 잘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7하우스에 금성이 위치할 때는 조금 더 이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얻고 괜찮은 결혼 생활을 예상을 합니다. 황소 자리에 금성이 위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외적인 매력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7하우스는 결혼을 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외적인 면을 많이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것을 네이탈 차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하우스는 물고기 자리이고요. 물고기 자리 주인인 목성은 2하우스 사수 자리에서 도머 사이를 얻고 잘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금성과 7하우스, 5하우스 사안을 본다면 여성분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남성들과 적지 않은 연애를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누구나 좋은 부분이 있으면 불리한 구조도 있기 마련이죠. 자, 이 여성분의 차트에서는 역행하는 토성이 어센던트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해 있는데요. 밤의 차트에서 섹트를 잃고 역행하는 토성이 1하우스에서 어센던트와 디센던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10하우스에 있는 달을 스퀘어하고 7하우스에 있는 금성을 어포지션 함으로써 이 구조는 연애와 결혼에 불리한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분은 연하나 잘생긴 이성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고요. 연애의 기회는 많은 편이었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 기간이 짧다든지 바람둥이를 만난다든지 상대방의 직업이 본인보다 많이 떨어진다든지 연애가 순탄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미용업에 종사를 하시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동종업계 또래들보다는 금전적으로 항상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돈은 잘 버셨다고 하는데 이 하우스에 위치한 목성이 10하우스 달과 그리고 6하우스에 있는 행성들과 트라인을 이룸으로써 일과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를 고를 때 너무 그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5개의 행성들이 불의 사인의 위치에 있는데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급하게 연애를 시작하지 마시고 연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조금 천천히 연애를 하신다면 꽤 괜찮은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이 타로 재회운을 보시고 다른 이성은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타로점을 또 보셨어요. 타로점을 본 당시에는 이번 달이죠. 4월달하고 다음 달 5월달에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점성술로도 올해 피드다리아 그리고 프로펙션 솔라리턴 상에서도 이 7하우스 사안하고 이 금성의 사안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분 올해 좋은 남자분 만나셔서 좋은 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